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오실 때 기차 타고 오셨나요? 네. 예. 이쪽은 아직 벚꽃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남아있어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죠? 예. 되게 창밖 풍경이 예뻤을 것 같은데. 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풍경이 네. 정말 예뻤어요. 근데 사회자님, 네. 올해 벚꽃 개화가 100년 만에 가장 빨리 개화되고요. 그렇죠. 한 1, 2주 네. 빨랐죠. 네. 근데 벚꽃이 너무 일찍 져서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래도 요즘 아직도 개나리가 피어 있고 네. 매화, 투립, 철쭉, 산수유, 유채꽃, 수선화, 진달래, 장미까지도 정말 꽃들은 다 나오네. 날로 온갖 꽃들이.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요. 네. 뭐랄까요? 겨울은 흑백 TV로 좀 보는 느낌이라면 요즘 같은 봄은 총천연색 컬러 TV지 않습니까? 그죠? 저마다 색 뽐내는 봄꽃도 이쁘고 또 향기로 승부하는 꽃도 있고 지금 쭉 지나다 보면 이제 어디선가 아카시 꽃 향이 좀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또 라일락 꽃 향이 번지죠. 그리고 조팝나무도 좀 많이 피어가고 있고 하얗게 네. 이쁘죠. 근데 조팝나무와 이팝나무는 네. 이름도 비슷한데 생김새도 비슷하죠? 아,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나 몰랐네. 벚꽃과 매화꽃도 비슷해서 네네.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앱 중에 꽃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오. 가끔 이름이 궁금한 꽃이 있으면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저도 폰에 좀 다양한 앱들 깔아놓고 쓰는데 이 앱은 몰랐네요. 그 요즘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 아닙니까? 운동 좀 하다가 지치면 옆에 꽃들 쳐다보면 이제 꽃들이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살랑살랑 봄바람에 꽃향기가 살짝 묻어나면 이게 걷기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홍보 좀 하려고요. 내일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대구 광역치매센터에서 걷기 대회를 합니다. 광역치매센터 걷기 대회는 매년 한 3, 4천 명씩 참여하는 큰 행사인데 올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걷기 대회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나 궁금하실 건데 그 앱 중에 잘 들어놓으세요. 워크온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 앱을 활용해서 한 달 동안 15만 보를 걸으시면 됩니다. 워크온에서 대구광역치매센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시고 그 스마트폰을 몸에 지닌 채 15만 보를 걸으시면 된다는 얘기지요. 1만 보 정도 걸으시려면 보통 걸음으로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평균적으로 네. 걸으시면 되죠. 네. 15만 보를 걸으려면 하루에 1시간 30분씩 15일 정도, 즉 이틀에 한 번 정도 걸으면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쉬운 분들도 있으시고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이마에 땀이 살짝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길가의 핀꽃 이름도 찾아보고 쉬엄쉬엄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걸어보도록 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좋은 분이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서 함께 걷는 거 좋을 듯해요. 아마도 서로가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예, 15만 보 우리 가이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에 그냥 한꺼번에 다 걸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이 앱 깔아 놓으시고 하루 뭐 이틀, 3일 쭉쭉 천천히 이렇게 다 15만 보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운동 시작해도 뭐 작심 3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 아십니까, 가이드님? 작심 3일, 3일 뒤에 또 작심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워크온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대구광역치매센터 걷기 행사에 참여하시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워크온 안에서 치매 극복 희망 메시지 쓰기, 또 치매 안심센터로 방문해서 인증사진 올리기 등등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에게 모바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홈페이지 이용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대구 전화 053-323-6321
대구광역치매센터 번호입니다. 053-323-6321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이드님, 녹음실 밖에 저희 그 녹음실 밖에도 조팝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그 꽃 이름 찾는 앱 그걸로 한번 보니까 그 꽃말이 이게 헛수고 의외였어요. 조팝나무 꽃말이 헛수고 또 뭐 하찮은 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요? 되게 예쁜 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저희가 헛수고가 나오네. 조팝나무는 꽃잎 모양이 꼭 튀긴 좁쌀 같아서 아마 그리 불리지 않나 싶습니다. 주로 작은 흰색 꽃이고 우리나라 자생 수종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백이민족이나 순수, 귀여움 같은 긍정적인 꽃말인가라고 짐작했는데 헛수고 하찮은 일이라니 조팝나무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어요. 제가 조팝나무라도 되게 서운한 일이죠. 그 지난 시간에 그 치매 어르신 정신행동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헛수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보통 그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들어 망상이나 환시, 환각, 불안, 초조, 의심, 공격적인 행동을 떠올리기 쉬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울감이나 무감동, 무관심 이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사례로 낮에 치매 어르신과 함께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이 어르신이 운동한 사실을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여기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 이거 헛수고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헛수고하니까 또 이 내용이 떠오르네요. 이럴 때 가족분들이 많이 허탈해 하실 힘 거예요. 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르신이 활동 중에 즐거움을 느끼셨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결국은 헛수고가 아닌 거네요, 그죠? 네. 복습하는 김에 제가 사회자님께 문제 하나 낼게요. 엉뚱한 행동을 해야 치매인가요? 정답은 아니다. 뭐죠? 갑자기 이제 물으시고 답은 하긴 했습니다만 방금 제 역할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흔히 치매하면 엉뚱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 치매 상태가 꽤 진행되었을 때 엉뚱한 행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얼핏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치매 어르신도 얼마든지 많다고 배웠는데 맞습니까?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네. 역시 가로수 사회자님답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치매 어르신을 만났다면 이런 확인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떤? 흔히 치매 어르신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네네. 엄마,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생일은 언제예요?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거 많이 보죠, 주변에. 그런데 네. 치매 어르신과 대화 시에는 정답이 있는 질문보다도 정답이 없는 창의적이고 열린 질문을 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좋아요. 네. 예를 들어 낚시를 좋아하는 치매 어르신이 있으면 그때 바다에서 낚시했던 거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라고 질문하세요.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은 어르신이 답변에 대한 부담이 덜 느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또 하나 배우네요. 그냥 어쩐지 조금 전에 좀 묘하게 제가 시험당하는 기분이랄까요? 틀릴까 봐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그 치매 어르신도 이런 감정을 느끼셔가지고 대답을 거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런 배려가 치매 어르신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꿀팁이죠. 그죠? 근데 가이드님 이제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치매 어르신의 정신행동 증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사실 치매 어르신이 보이는 정신행동 증상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해요. 이상적인 환경에서 최상의 돌봄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정신행동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치료적 개입을 통해 정신행동 증상의 빈도나 강도를 줄이는 것 혹은 네. 정신행동 증상을 덜 파괴적으로 어허. 바꾸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면 합니다. 이게 말씀이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는 빈도나 강도를 조금 줄여보자 이 말씀이죠. 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르신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배회하는 어르신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초조와 공격을 보이는 그 어르신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르신, 가족, 다른 제3자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죠. 뭐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노력은 나와 어르신, 우리 모두의 삶을 질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 어르신의 정신행동 증상이 조금 나아진다면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그리고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가족들의 노력은 절대로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여러 방법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조팝나무도 그렇잖아요. 꽃말은 뭐 헛수고이겠지만 실제로 그 조팝나무가 주는 은은하고 향긋한 향기 이런 모습들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가이드님 말씀 듣고 있으면 치매 환자의 그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네. 치매 어르신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 어르신의 행동에는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말을 못하는 아이가 울고 보챌 때 엄마들이 이것저것 살펴서 이유를 찾고 해결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문제 행동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일련의 순서대로 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시기 전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해서 제거하라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순서대로 점검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치매 어르신의 신체 욕구를 늘 점검해 보세요. 같이 살고 매일 보는 자식이라고 해도 어르신의 신체적 욕구를 알기는 어려워요. 네.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대소변은 마렵지 않는지, 덥거나 춥지는 않은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뭐 누구나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되기를 원하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민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선 신체적 기본 욕구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질환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대변은 잘 보는지, 걸을 때 쩔뚝거리지는 않는지, 배를 만지는지는 않는지, 씹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열과 체온은 정상인지 이처럼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널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체온계, 혈압계 같은 것 구비해 주면 좋습니다. 항상 이제 어르신이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실제로 신체 질환,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목욕을 거부하는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네네. 가족분들이 처음에는 어르신이 귀찮고 위생관념이 부족해서 목욕을 거부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강제로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옷을 벗기면 어르신이 주먹질을 하고 심하게 화를 내서 목욕할 때마다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르신이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계셨던 거예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누가 자기 몸을 만지거나 스치는 행동을 하면 완강히 거부하셨던 거예요. 이유를 알게 된 그 가족들이 어르신의 관절염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통증은 괜찮은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목욕 전에 어르신께 괜찮은지 여쭤보고 진행하니까 한결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인데 식사를 거부하는 분 사례예요. 이 경우 처음에는 연세도 있고 활동량이 많지 않으니까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 덜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 털리가 불편했고 또 입안에 염증이 생겨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민망한 사례이긴 한데 말씀드릴게요. 네. 한 젊은 손자가 치매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치매 할머니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민망스럽게 자꾸 여성의 그 성기를 만지고 이상해서 하여튼 상담한 그런 사례예요. 네네. 이 경우 처음에 성적 문제 행동 증상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한 케이스였는데 치매 어르신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젊은 손자 앞에서 여성의 그곳을 드러내고 만지신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손자 입장에서는 많이 황당했겠어요. 당황도 했겠고 그러니까 신체 질환 관련 정신행동 증상을 몰랐으니까. 제 주변 지인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유 없이 화를 자주 내시더래요. 평소 성격은 안 그러신 분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귀가 잘 안 들으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정확한 소통이 안 되고 짐작해서 듣고 이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짜증도 내시고 화도 내시고 어르신들은 이제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지면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하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 그죠? 예. 그래서 연세가 있으면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약물 변화에 대한 점검이에요. 어떤 약이든 기존에 처방해서 변한 것이 있다면 항상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담당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면 투약 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담당 의사에게도 알려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보통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개의 약을 복용하실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복용하는 약이 평균 4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을 2개 이상 앓고 있는 어르신도 전체 노인 인구의 73%에 달하고요. 어르신의 경우에는 또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면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면 혹시나 그 약들 중에 효과가 중복되는 약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지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사소한 약도 꼭 항상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복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소한 약이라도 담당 의와 상담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세요. 조명은 적절한지, 또 소음이 있지는 않은지, 온도는 적절한지, 어르신이 계신 공간의 크기는 적절한지,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너무 한적하지는 않은지, 주변 분위기가 어르신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낯선 장소에 어르신이 가야 한다면 익숙한 사람과 함께 가거나 평소 좋아하는 사진이나 물건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어르신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혹시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쪽이 낫습니까? 네. 어두침침한 것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치매 어르신 입장에서 환경 변화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냥 익숙한 환경에서만 지내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좋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신행동 증상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은 가족이나 다른 돌봄 제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치매 어르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마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 돌봄 제공자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부담감이 커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 치매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회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에 모신다면 환자가 배회하더라도 계속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돌봄 제공자의 부담도 다소 감소하겠죠. 네. 요즘 왜 TV 프로그램에 집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 또 누구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는데 얼마 전에 본 거예요. 코르크 소재로 만든 바닥재. 주로 요양시설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제 바닥에 탄력성이 있으니까 어르신들 관절에 무리도 덜 가고 넘어져도 덜 다친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좀 가격이 좀 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적인 면이 고민이 되시면 미끄럼 방지가 되는 매트 같은 거
뭐 코르크 소재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이 매트를 까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애들용으로 나오는 겁니다만 가구 모서리나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히지 말라고 이제 쿠션 달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모서리 보호대를 붙이거나 또 뭐랄까 실종 예방을 위해서 출입문은 양방향 잠금 장치로 바꾸고 문 자체가 또 어르신들에게 잘 안 보이게 커튼이나 벽과 같은 색으로 칠하면 뭔가 보다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자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처럼 치매 어르신을 배려하는 주거환경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경우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치매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한 주거환경 만들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 다 들어있겠네요. 예,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돼요. 5번째는 치매 환자의 감정 욕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세요. 감정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에도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을 오해하거나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과 감정 때문에 특정인에게 유독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낀다든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말을 걸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등 치매 어르신의 감정 욕구를 이해하고 다루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치매 병동에 근무할 때 한 보호자인 어떤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입원 전에 치매 시어머니가 낮 동안에 자기에게 소리 지르고 물건을 훔쳐가서 어디에 두었냐고 내놓으라고 난리치다가도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 듯 아주 멀쩡해지는데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남편은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고 아하. 자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자신이 봐도 남편에게는 너무 멀쩡하게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정인에게 유독 화를 내는 케이스죠. 정서적으로 너무 외롭다, 또 너무 심심하다, 과한 스트레스, 뭐 예전에는 할 수 있던 일인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이런저런 상황 때 좌절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돌보는 사람이 어르신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보인다면 어르신도 당연히 기분이 상하겠죠. 네, 맞습니다. 6번째는 바로 이 돌봄 제공자의 태도에 대한 점검이에요. 고지곧대로 말하고 지적하며 또 치매 어르신을 이기려고만 한다면 네. 오히려 치매 어르신은 화를 키우게 될 거예요. 돌봄 제공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 아침 일찍 제공되는 식사를 거부하고 그 신체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공격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돌봄 제공자가 다른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치매 어르신에게 아침 식사를 나중에 드리면 좋겠죠. 치매 어르신의 요구와 희망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내 하루 일과를 기꺼이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상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보고 그리고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증상이 지속된다면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해서 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어르신의 정신행동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미리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치매 어르신의 기본적인 신체 욕구는 충족이 되셨는지, 또 어디 편찮은 곳은 없는지,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없는지,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계신지, 삶이 무료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지, 돌보는 사람의 태도는 친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점검을 하시고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주치의와 상담을 하면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맞아요.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리가 제 일이라서. 네. 어르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약 1주 내지 2주 동안 꼼꼼하게 관찰해서 증상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요즘 주위에서 아이들 육아일기를 쓰거나 만성질환 가지신 분 투병일기 쓰는 경우가 많죠. 네. 치매 어르신 가족분들도 이런 증상일기를 써보면 어르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권해드립니다. 일지를 통해서 어떤 증상이 얼마나 자주, 언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하고 또 돌봄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계획을 세우시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도 이 증상일지를 가지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저희는 그 정신행동 증상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점검 순서를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은 치매 어르신마다 증상마다 제각기 다른 원인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돌봄 정보는 치매 안심센터 자조 모임에 가시면 치매 가족분들과 서로 공유하실 수 있으니 참여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치매 어르신 가족인데 가족 교실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려요. 요즘 또 뭐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치매 안심센터 직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모임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까 꼭 한번 아니라 꾸준하게 참여를 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가이드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는데 꽃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정신행동 증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고 증상의 강도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알려드리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무리 대처를 잘하고 준비를 잘한다 해도 여러 번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가족분들은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치매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전쟁 때 맨몸으로 갈 수 없고 총과 칼을 가지고 가야 하고 그때그때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하여 싸워야 하듯이 이 치매 어르신 상황을 잘 파악하여 대처해 주어야지만 치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청취자님들께 잠시나마 예쁜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꽃 이야기도 소개해 드렸어요. 치매와의 전쟁터에서 잠시 꽃 구경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우리 저 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 가로수 팀의 마음이 아주 제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너무나 지쳐버린 우리 치매 가족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가이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방송 듣고 팟빵에 댓글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0157님은 지난날 친정엄마의 일상을 보는 느낌으로 잘 경청했습니다. 여러 매체로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뇌운동 매일 10분씩 생활화해야겠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 또 저희 가로수를 듣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또 제작진 힘이 나죠.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치매에 대한 꿀팁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팟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서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죠.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 광역치매센터에서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가이드님의 꿀팁 듣고 싶은 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대구광역치매센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구 daegu@nid.or.kr 영어 어렵죠? 대구광역치매센터 포털에 치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가로수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